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아마존 백악관 공격 이후 관세 영향 표시 중단, 그리고 오전 4시 기상은 더 이상 슈퍼맨 CEO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마존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관세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미국 소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아마존이 백악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관세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보도에서부터입니다. 한 매체가 아마존이 앞으로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관세의 영향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살 때 이 제품은 관세 때문에 이만큼 더 비싸졌다는 정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이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빈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며 아마존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재빨리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사 쇼핑 사이트인 홀에서 수입품의 관세가 얼마만큼 붙는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했지만 공식 승인된 적도 없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더 나아가 메인 사이트에서 그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온 상태였고 그 여파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0.17% 하락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조스와의 통화 이후 그를 칭찬하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시간 유세에서 제프 베조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며 갈등이 일단락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이런 방안을 고려했을까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서 출발하는 소형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 즉 최소 관세 면제를 곧 폐지할 계획이라는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800 이하의 소형 수입품이 관세와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었고 아마존은 이 혜택을 활용해 홀이라는 초저가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주로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중국 창고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이었고 대부분 가격이 $1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중국계 쇼핑 앱인 테무와 쉬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관세 면제 혜택과 값싼 중국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 중 하나이며 광고에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홀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관세 면제 종료를 앞두고 가격 구조를 조정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상품의 주문을 취소했고 자체적으로 광고 약속을 공급업체에게 재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마존과 협력하는 컨설턴트들은 이 전자상거래 기업이 여러 공급업체와 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해 수입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입장에서 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이후 일부 공급업체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아마존은 우리가 그 인상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컨설턴트 코리 토마스는 현재 많은 벤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마존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아마존과 백악관 간의 일시적인 충돌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특히 대중국 관세 강화 전략의 전초전일 수 있으며 미국 내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짐으로 해석됩니다. 과연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면서까지 어떤 경제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흥미로운 이야기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문화 트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조기 기상이 아닌 이른 아침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새로운 열풍과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벽 4시는 흔히 성공한 CEO나 스타트업, 창업자, 기업 임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는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애플의 팀 쿡은 해 뜨기도 전에 이메일을 처리합니다. 이른 기상을 두고 일종의 생산성 군비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서 직장 만들기를 쓴 에릭 베이커는 이를 두고 누가 더 많은 업무를 해낼 수 있는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는 이제 엘리트들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새벽 4시 기상은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 애쉬튼 홀이라는 남성의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입니다. 그는 새벽 3시 55분에 일어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사라토가 생수를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한 뒤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마사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에는 죄는 밤에 산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등장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패러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팝스타 에드시런과 듀오링고의 올빼미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흐름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마이애미에 사는 40세 디지털 워크플로우 컨설턴트 데이브 드 세스페데스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애플워치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블랙커피를 마신 뒤 두 아이가 깨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가장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끝냅니다. 그는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며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찍 일어나는 문화는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벤저민 프랭클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99% 노력의 저자 애덤 챈들러는 이를 미국적인 생산성 신화라고 지적합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노동사학자 에릭 루미스는 이른 아침 출근은 단지 고위층만의 것이 아니라 라며 공장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통근 시간이 긴 일반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와 다릅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최적화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팟캐스터인 앤드류 휴버먼의 팬들은 기상 후 햇빛 노출 같은 루틴을 따릅니다. 테크 산업에서는 냉찜질, 사우나, 간헐적 단식이 기본 메뉴가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롱비치에 사는 57세의 터크 고모는 지난 15년간 매일 새벽 4시 17분이나 4시 23분 사이에 일어나 건축, 자재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유산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왜 그 시간에 일어나냐고 묻지 마세요. 이제는 습관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되기 전에 나는 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헬스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세들브룩의 파워하우스 짐에서는 매일 새벽 4시나 5시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이록스 대회나 보디빌딩을 준비하거나 단지 한적한 시간에 운동기구를 쓰기 위해 집결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체인점 이코녹스조차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오전 5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물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는 철저한 밤 일정이 동반됩니다. 드 세스페데스는 보통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고 말합니다. 고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번만 운동하더라도 1년에 250번이 가능하죠. 그걸 수십 년간 지속한다면 또래보다 훨씬 건강할 겁니다. 비즈니스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몸이 다져진 모습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아침 4시 루틴을 대중화시킨 애쉬튼 홀은 사실 자영업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전통적인 직장인이 아닌 그가 굳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그의 영상은 수백만 명의 관심을 끌며 훌륭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세스페데스 역시 그게 실제 루틴인지 모르겠지만 콘텐츠는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조기 기상이 아닌 자기 투자와 자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상징이 된 듯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순수한 시간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쓰고자 하는 욕망, 그 속에서 성공과 건강, 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